아이폰 17 대충 고르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이폰 17 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의 리팽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이폰 17 발표 보셨나요? 4개 라인업이 나오면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죠. 기본형, 에어, 프로, 프로맥스,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이번 17 시리즈로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냥 인기 있다고 무작정 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이번 아이폰 17은 모델마다 특징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어떤 건 디자인은 이쁜데 성능이 아쉽고, 어떤 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부담스럽죠. 심지어 20만 지원하는 모델도 있어서 통신사 바꿀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각 모델별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선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어떤 모델이 어떤 분들에게 딱 맞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아이폰 17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격부터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니까요. 아이폰 17 기본형은 256기가 기준으로 129만원부터 시작해요. 전작보다 더 저렴해졌네. 맞아요. 용량이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2배 늘어났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이게 바로 애플의 전략이에요. 애플이 정말 영리한 게 뭐냐면요, 이제 프로 전용 기능들을 기본형에 넣어주는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냥 혁신이 되거든요. 아이폰 에어는 159만원부터예요. 전작 16 프로와 비슷한 가격대죠. 근데 잠깐만요, 이 모델은 조금 특별해요. 5.6mm 두께로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서 제일 얇은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20만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프로는 179만원, 프로맥스는 19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비싸졌어요. 하지만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많은 분들이 모거폰 같다, 고급스러움이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각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동차로 비하면 17 기본형은 가성비 좋은 아반떼, 에어는 스타일리시한 제니시스 쿠페, 프로는 실용성 높은 그랜저, 프로맥스는 기능 최고의 팰리세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예요. 카메라 화질이 최우선이냐, 디자인이 중요하냐, 아니면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냐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부터 각 모델의 진짜 실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이번 발표의 진짜 주인공 아이폰 17 기본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은 정말 놀라워요. 왜냐고요? 드디어 120Hz 가변 주사율이 기본 모델에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기본형은 60Hz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면 끊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 모델을 산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120Hz가 뭐가 좋냐고요? 스크롤 할 때마다 화면이 물 흐르듯 부드러워져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 볼 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질 거예요.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액션 게임에서 캐릭터가 움직일 때 잔상 없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훨씬 몰입감이 높아져요. 더 중요한 건 배터리 효율까지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필요에 따라 1Hz까지 내려가니까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써도 하루 종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도 커졌어요. 6.3인치로 전작보다 0.2인치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체감이 클 거예요. 영상 볼 때나 웹툰 볼 때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죠. 화면 밝기도 3000니트까지 올라가서 한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요. 야외에서 지도 보거나 사진 찍을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전면 카메라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1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된 것도 좋지만 정사각형 센서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가 좋냐면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화질이 똑같이 나와요. 화상회의 할 때도 센터 스테이지 기능으로 자동으로 얼굴을 따라가니까 움직여도 항상 화면 중앙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A19 칩셋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능이 전작보다 20% 향상됐는데 특히 AI 처리 능력이 대폭 개선됐어요. 사진 편집할 때나 번역 기능 쓸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해졌거든요. 충전 속도도 빨라져서 10분만 충전해도 8시간 동안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USB 2.0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번이 마지막 등급 나누기일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4K 영상이나 로우 사진 전송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기본형 모델은 어떤 분들에게 딱일까요? 첫 번째로 아이폰 14나 그 이전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요. 화면 주사율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실 거예요. 둘째, 기본적인 사진 촬영보다는 일상 기록이 중요한 분들이요. 셋째, 가성비를 중시하면서도 최신 기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완벽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화제가 된 아이폰 에어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보면서 정말 얇고 예쁘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5.6mm 두께로 아이폰 역사상 가장 얇거든요.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더 얇아요. 6.5인치 대화면에 이렇게 얇은 디자인이라니 정말 미래에서 온 폰과 같은 느낌이에요. 디자인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티타늄 테두리가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들고 있으면 마치 보석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특히 스카이블루나 라이트 골드 컬러는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 아름다운 디자인에는 큰 대가가 따라와요. 첫 번째, eSIM만 지원해요. 물리심 슬롯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꽤 불편할 수가 있어요. 통신사 바꿀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폰 바꿀 때도 번거로워요. 물리심처럼 뽑아서 다른 폰에 꽂으면 끝이 아니라 매번 통신사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하거든요. 둘째, 카메라 성능이 아쉬워요. 48메가픽셀 단일 렌즈만 달려있어요. 초광각도 없고 망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풍경 사진이나 멀리 있는 피사체를 줌으로 당겨서 찍는 건 포기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용 기본 사진 정도는 괜찮지만 여행 가서 추억 남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셋째, 배터리 용량이 걱정돼요. 공식 발표로는 27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 하루 사용에서는 어떨지가 미지수예요. 얇은 두께 때문에 배터리를 크게 넣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해요.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가고 12기가 램으로 메모리도 충분해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도 지원하니까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슬림한 디자인으로 최신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그럼 누가 에어를 사면 좋을까요? 첫째,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카메라보다는 일상적인 사용이 더 중요한 분들이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길 좋아하는 얼리어답터 분들께 추천해요. 하지만 사진 많이 찍거나 하루 종일 폰을 쓰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래요. 세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입니다.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프로 모델 디자인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많은 분들은 모거폰 같다, 고급스러움이 없다, 밋밋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특히 기존 스테인레스 프레임 대신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프리미엄한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외모만 봐서는 안 되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베이퍼 챔퍼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열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는 뜻이에요. 게임을 오래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폰이 뜨거워져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스로틀링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40% 개선이 됐어요. 베이퍼 챔퍼가 어떻게 좋냐면 원신이나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을 30분 이상 해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4K 영상을 길게 촬영해도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요. 특히 여행 가서 영상 많이 찍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거예요. 카메라도 완전 새로워졌는데요. 후면 카메라가 모두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특히 망원 카메라가 대박이에요. 이제 8배 광학줌까지 지원하거든요. 멀리 있는 피사체도 화질 손실 없이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볼 때 진가가 발휘될 거예요. 또한 프로 라인업만의 특별한 기능도 있어요. 프로레스 로우 촬영이 가능해져서 전문적인 영상 제작도 할 수 있고요. 젤락 기능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와 동기화도 가능해요. 이건 정말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겐 혹할 만한 기능이죠. A19 프로 칩셋은 기본형보다 CPU 코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픽 성능이 더 뛰어나요. 특히 AI 처리 능력이 대단한데 사진 편집할 때 배경 제거나 색 보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역시 가격이 문제죠. 프로가 179만원, 프로맥스가 199만원부터 시작해요. 솔직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누가 프로 모델을 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영상이나 사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요. 두 번째로 게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죠. 세 번째로 망원 사진을 자주 찍는 분들이요. 하지만 단순히 최고 사양이니까 라는 이유로는 추천하진 않아요. 기본형도 이제 충분히 훌륭하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예요. 먼저 아이폰 17 기본형 이런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첫 번째, 아이폰 15나 16을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120Hz 말고는 체감할 만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돈 아까워요. 둘째, 사진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망원 렌즈가 없어서 멀리 있는 피사체는 디지털 줌으로 의존해야 하거든요.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아이폰 에어 이런 분들은 절대 피하세요. 첫째, 자주 통신사를 바꾸시는
쓰시는 분들이요. 이심 때문에 매번 추가 비용과 번거로움이 따라와요. 둘째, 하루 종일 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요. 배터리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사진을 다양하게 찍는 분들이요. 단일 렌즈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아이폰 17 프로, 프로맥스 이런 분들은 돈 낭비예요. 첫째, 카메라 기능을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요. 프로레스 로우나 젤락 같은 전문 기능을 안 쓸 거면 기본용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게임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요. 베이퍼 챔퍼의 장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셋째, 디자인에 민감하신 분들이요. 모거폰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모델 공통으로 이런 분들은 아직 기다리세요. 첫째, 아이폰 16 프로를 최근에 산 분들이요. 1년도 안 됐는데 바꿀 이유가 없어요. 둘째, 예산이 빠듯한 분들이요. 아이폰은 몇 년을 써야 하는 제품인데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셋째, 첫 출시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요. 특히 에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 초기 불량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아이폰 17 구매 가이드 어떠셨나요?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와 일상 사용이 중요하다면 아이폰 17 기본형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120Hz 프로모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면 아이폰 에어를 고려해보세요. 단 이심 불편함은 각오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카메라 작업이나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프로 라인업이 답이에요. 베이퍼 챔프와 8배 광학줌이 그 가격을 정당화해 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이폰 15나 16을 쓰고 계시다면 급하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13 이하 모델이라면 어떤 걸로든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시 초기에는 후기를 충분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특히 에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오늘 소개한 4가지 제품의 최저가 링크는 영상 왼쪽 하단 쇼핑백과 댓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다른 애플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들도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팽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 추천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